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그 양재 플라워 페스타 온라인 행사가 시작되었죠. 저는 오늘 그 우리 꽃차 클래스를 담당하게 된 강사 허혜영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맨드라미 꽃차예요. 그래서 맨드라미가 지금 요즘 한창 제철이라서 제가 이 꽃을 선택을 했고요. 우리 먼저 그 맨드라미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 공부부터 조금 해보고 그리고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 맨드라미는 개관화라고 하는 그 우리 생략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드라미는 그 우리가 옛날부터 음식에 많이 써왔고요. 그리고 또 약재로도 써왔던 그런 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주 약재가 뭐냐고 하면 청상자라고 해서 이 꽃 속에 들어있는 씨가 약으로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그 간 디톡스, 그러니까 간의 그 화로 인해서 그 생기는 여러 가지 증세를 다스리는 그런 약재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맨드라미 씨앗이.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맨드라미를 가지고 꽃차를 만들어서 아주 수색도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마셔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맨드라미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맨드라미가 아까 제가 개관화라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 닭뼈슬을 닮았다라고 해서 개관화라고 이렇게 생략명이 지어졌어요. 자, 우리 그 지금 여름부터 시작해서 가을, 늦은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고요. 제가 지금 사진에 들어와 있는 이 저기 맨드라미는 그 개맨드라미, 그러니까 야생의 맨드라미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야생의 맨드라미를 가지고 약재로 활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토종 맨드라미고요. 근데 요즘은 맨드라미가 굉장히 모양도 커졌고 또 색깔도 아주 다양해졌죠. 그래서 맨드라미 모양을 한번 보실게요. 이 맨드라미가 노랑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차를 많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색깔이 변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그 주로 이제 빨강색, 분홍색, 뭐 아주 자주 빛나는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색들을 가지고 이제 그 차를 만들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스름한 것도 있고 뾰족뾰족한 것도 있죠. 그래서 뾰족뾰족한 요런 것들이 토종 맨드라미고요. 요런 그 맨드라미를 이용해서 차를 여러분들이 덮어서 이렇게 상시 복용을 하시면 우리가 그 간에 아주 좋은 그 제가 이제 맨드라미 대표 이러면 간화를 다스리는 꽃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꽃차를 하시는 분들이 꽃을 대할 때는 꽃 본초에 대한 어떤 그 기원 이런 것들을 좀 아시고 대하시면 훨씬 그 다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본초 뿌리를 보면 기원은 비름과의 한해살이 식물이에요. 맨드라미는. 그래서 여러분들 비름과라고 하면 아시죠? 비름나물 예전에 우리 많이 해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과의 한해살이 식물이고요. 주로 재배는 우리가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모종 파는 데 가시면 모종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심기 좋고요. 제가 어제 그 보내드린 그 꽃 속에 보면 씨앗이 막 들어 있을 거예요. 그거 마당에 뿌리셔도 또 다음에 씨가 저기 해서 꽃이 자라죠.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맨드라미의 이용 부위는 꽃, 씨, 잎, 줄기 이렇게 전초를 뿌리만 빼고는 거의 전초를 다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색깔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그 음식에 많이 활용을 했었던 그런 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씨는 이제 물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약재로 썼고요. 잎은 또 이렇게 나물로 해서 먹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맨드라미에 따라서 잎에서 맨드라미처럼 이렇게 분홍빛 그런 수색이 나오는 그런 잎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차를 덮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줄기까지 차를 덮고 나물로 해서 먹고 이렇게 해서 이용 부위가 꽃, 씨, 잎, 줄기라는 거. 자, 우리가 이 한의학적으로 이렇게 풀면
항상 이렇게 성미를 공부를 하게 돼요. 이 성미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그 오이 같은 거, 오이, 돼지고기 이런 음식에도 성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찬성질이다. 찬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에 왜 여러분들 그 바닷가 갔다 오면은 오이 팩 하시잖아요. 그 화상을 두고 빼주는 그런 아주 산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뭐 이래서 음식에도 식물에도 다 이런 성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맨드라미에도 그 성미가 있는데 차고 쓰다라는 그런 성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찬성질이기 때문에 몸을 조금 시원하게 해주겠죠. 그래서 속이 냉하신 분들은 많이 안 드시는 것을 권하고요. 또 굉장히 속이 뜨겁고 더우신 분들은 이렇게 차를 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쓴맛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오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뭐 짠맛, 단맛, 매운맛, 쓴맛, 신맛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 쓴맛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빼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간에 우리가 화로 간화, 여러분들 눈이 굉장히 충혈되고 안 좋을 때 보면 간에서 이상이 생겨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에 열이 많이 차였을 때 눈이 충혈되고 이래요. 그래서 간에 화를 빼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그 성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생략명은 제가 개관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청상자라는 것은 씨, 이게 풀어보면 그 청색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씨다 이렇게 풀이가 돼요. 근데 굉장히 작아요. 이게 맨드라미 씨, 여러분들 그 받은 꽃 중에 이렇게 맨드라미 씨 한번 털어보세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 상자 네모난 그 씨가 들어있는 거를 푸른 상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청상자라는 그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귀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뭐 잘 쓰시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치료를 하러 가는 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경, 대장경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죠. 이거는 이제 뭐 한의학적으로 쓰는 용어들인데 이게 꽃이 이렇게 주로 이제 뭐 한의학적인 어떤 약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꽃차를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한의학적인 것과 많이 접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간과 대장 이런 쪽에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효능, 뭐 이게 효능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모든 분들이 나 저기 뭐야 혈압이 높은데 아니면 뭐 당뇨가 심한데 뭐 이럴 때 무슨 차를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많이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뭐 이렇게 차를 마셔서 뭘 치료를 한다 이런 것은 제가 그렇게 권장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단지 원래부터 동의보감이나 뭐 이런 데 가지고 있던 그런 효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간화, 심혈관, 지사, 지혈. 그래서 이제 뭐 지혈 작용도 있고 굉장히 설사를 심하게 할 때 이럴 때도 이 차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선별은 우리가 뭐 꽃을 뭐 무조건 어떤 꽃이든 다 차를 하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꽃이 사실은 뭐 몇 가지 안 되죠. 그런 꽃들을 가지고 차를 만드셔야 하고요. 이 맨드라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그 개맨드라미를 이제 주로 쓰면 좋은데, 지금은 이 개맨드라미가 조금 이제 많이 재배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어디죠? 그 농장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들이 제가 어제 보내드린 이제 이렇게 큼직한 그런 이제 그 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차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근데 개맨드라미를 쓰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약성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받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고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장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막 지속적으로 먹는 것은 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좀 약간의 터울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는 뭐 우리가 커피를 매일 마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잔, 두 잔 정도의 차는 뭐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어떤 문헌의 기록들도 여러분들이 이 차를 음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 문헌의 기록들을 좀 뽑아 와 봤어요. 그래서 그 뭐 이제 동의보감에는 보면 성질은 차고 독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삼충을, 그러니까 구충 역할을 한다. 삼충을 죽이고 악창을 낫게 한다. 뭐 기와 눈을 밝게 하고 간기를 진정시킨다.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동의보감에 있어요. 그리고 증류본초 이런 이제 고서에도 보면 청상자는 간의 열독으로 인한 눈의 충혈을 치료한다. 나와 있죠. 간이 이렇게 안 좋아지고 하면 막 몸도 가려운 증세가 피부병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요. 눈에 치명적으로 이런 이제 증세들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럴 때 이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초 강목에도 보면 간의 열독을 치료해서 또 간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뭐 꽃차도 이렇게 먹을 때 그냥 꽃차하고 먹는 것보다는 조금 내용을 아시고 차를 드시면 차가 더 귀하고 또 내 몸에 흡수가 또 더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아시고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맨드라미의 그 특성을 보시면 그 성분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꽃을 많이 먹지 않았던 우리가 꽃을 이렇게 식용으로 많이 쓰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우리는 모든 이런 가공식품이라든지 식용으로 쓰는 것은 식약처의 어떤 그 등재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재료에 한해서 이렇게 쓰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뭐 등재되어 있던 그 꽃들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게 많이 쓰지를 않았는데 요즘은 저희가 꽃차를 하고 나서부터 또 꽃차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꽃 음식, 꽃과 관련된 음식들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식약청에 하나씩 등재되는 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런 성분을 토대로 그다음에 뭐 효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추출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물질들 가지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등재를 시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맨드라미에도 뭐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그다음에 철분,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쭉쭉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 맨드라미의 특징을 보시면 개맨드라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개관이라고 해서 약성이 좋다. 이 개관화인데 개관화 중에서도 야개관, 그러니까 야생에 있는 그런 꽃들이 이제 또 특히나 약성이 좋다. 자, 맨드라미는 식용, 약용, 관상용 이렇게 재배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시즌부터 요즘은 사실 꽃이 그렇게 뭐 철이 없어요. 뭐 포트에 이렇게 모종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제철의 꽃들이 뭐든지 그 기능을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늦은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이 피니까 요 시즌에 차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씨를 볶아서 약용을 하는데요. 씨가 굉장히 여러분들 보셨지만 굉장히 잘죠. 엄청 자라요. 그래서 씨 다루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아기들이 만지지 않게 조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볶아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물 끓여 먹는 우리 예전에 보리 볶아서 보리 오차 하듯이 그렇게 이제 물로 끓여서 드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꽃을 그래 음식으로 많이 활용을 했어요. 이 맨드라미는 주로 식염료.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뭐죠? 밀가루 반죽에 뭐 물을 들인다든지, 그다음에 물김치 담을 때 약간의 그 분홍 톤의 핑크 톤의 그런 빛깔을 낸다든지 뭐 이렇게 했고요. 또 그 한 가지 예전 고서에 보면 옛날에 왜 그 잡채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잡채 하시면 당면으로 막 잡채 만든 거 생각하시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옛날 전통의 잡채는요, 궁중에서 먹던 잡채는 당면이 없어요. 당면 안 들어가고요. 그냥 야채만 이렇게 채를 쳐서 볶아서 거기다가 녹말을 풀어가지고 맨드라미 물을 우려서 그 녹말에다가 맨드라미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잡채를 이렇게 버무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전통 잡채인데요. 그때 또 맨드라미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맨드라미 꽃은 아주 옛날부터 이런 음식에 많이 써왔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제가 어릴 때 할머니께서 이런 궁중 음식을 하셨는데 그 맨드라미를 가지고 음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색깔이 예뻐서 음식도 한 맛이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음식에 꽃을 많이 이용했다. 그다음에 민간요법으로는 이제 지사제로 많이 썼어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사 지혈 효과가 있다고요. 그래서 민간요법으로 이렇게 써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게 지금 이게 확인이 된 건데 항산화, 항노화를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 꽃에도 좋은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죠? 그 화장품을 지금 이 꽃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잎을 나물로 이제 해서 먹기도 한다. 그렇게 이제 또 잎을 따다가 할머니가 하실 때 물김치 담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좋은 야채도 많이 나오고 또 뭐 열대에서 들어오는 과일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 이런 것들을 다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말 내가 몸이 아프고 안 좋으신 분들은 옛날 것들을 다시 찾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물론 음식도 되지만 약도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용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 꽃은 이제 차, 음식, 또 음료. 우리가 이제 이 맨드라미 꽃을 가지고 꽃 음료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레몬이나 설탕을 이용해 가지고 추출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색깔이 아름답고 여름에 시원하게 그 얼음 띄어서 이렇게 먹게 되면 좋아요. 근데 이 꽃 음료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한번 그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레시피들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자, 줄기도 역시 좋은 성분들이 있어서 차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음식 차 다 한다.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아주 넓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맨드라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실 여기 뭐 굉장한 그런 뭐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제 오늘 주 내용은 차 만들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 만들기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우리 그 맨드라미 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이론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이 맨드라미 차는 덕금차로 차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덕금차의 어떤 기본적인 그 내용을 조금 아시면 다른 덕금차도 이렇게 덕으면 된다. 그런 정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추려서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꽃이 아니라 잎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놓은 거지만 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첫 번째 덕금차 제다 그 기본은 채화 꽃 그러니까 찻잎을 따는 거와 꽃을 따는 거 이래서 채엽이라 하기도 하고 채화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차 재료가 될 그런 이제 잎을 선별해서 채취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녹차밭에 가서 뭐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어린 잎 위에 있는 잎을 한 잎 한 잎 따내거든요. 굉장히 공이 들어가요. 그렇게 따내와서 그 다음에 그것을 탐방이라고 하는데 위조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늘진 이런 실온에서 가만히 이제 펼쳐서 시들키는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싱싱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차를 덮게 되면 약간 풋내가 많이 나게 되죠. 풋내가 많이 나게 되고 또 이렇게 차를 덮는 과정 중에서 유념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차를 막 비비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뻣뻣한 잎을 비비게 되면 어때요? 뚝뚝 부러지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시들키면서 속에 있는 그 수분을 조금 증발시켜 주고 나면 훨씬 차 만들기가 좋아지고요. 차 맛도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엽하고 나면 그 다음에 탐방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시들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덮어내는 과정을 살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살청 과정은 이제
주로 이제 고온에다가 이제 덮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온에서 그 온도가 골고루 이렇게 가게 해서 산화되는 것을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익혀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뜨거운 열이 서로 이렇게 그 차 재료 속에서 묻혀서 서로 익혀가면서 이렇게 이제 덮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을 살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잎을 멍석으로 옮기죠, 그죠? 멍석에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냐면 유념이라고 해서 차를 이제 비벼요. 근데 이 차를 비비는 이유는 여러분들 무청 시래기 다 말려보셨죠? 무청 시래기 말릴 때 그냥 생 시래기를 말렸을 때 어때요? 이게 만지면 다 마르고 나면 바스러지죠. 그죠? 바스러지는데 이렇게 비벼서 말리게 되면 묵직하니 바스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차는 항상 유념이 들어가는데요. 이 유념은 그 이렇게 묵직하고 그러니까 속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자꾸 끌어내는 그래서 수분을 고르게 해줌으로 해서 차 맛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이 유념이라는 건데 유념은 이제 잎차 같은 경우에는 잎의 표면에 세포막을 막 터트려 가지고 그 세포막 터트려진 그 속으로 이렇게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끌어낸 수분이 온도에서 잘 익어서 그래서 좋은 차맛을 내는 거죠. 그런 과정이다. 그러고 나면 이제 건조해요. 근데 건조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펼쳐서 말리는 것을 건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덕금솥에서 덮어가면서 건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처음에 살청보다는 온도가 조금 낮아야 되겠죠, 그죠? 조금 낮춰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덮으면서 건조를 하는데 이 건조 과정은 덮었다가 또 식혔다가 또 덮었다가 식혔다가 계속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 게 건조고요. 그 건조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수분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조금 온도를 올려서 좀 이렇게 과하게 덮어서 뭐 예를 들면 좀 구수한 맛을 내고 싶다. 그럼 좀 더 높은 온도에다가 덮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수분이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이 팬에다가 뚜껑을 덮고 이제 그 아주 약한 열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양 처리를 해요. 이 가양 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차의 향을 서로 어우러지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양 처리는 잎차든 꽃차든 꼭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우리 덕금차 제다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잎차든 꽃차든 이제 여기 준해서 차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나 그러면 뭐 매화꽃 그 뭐 벚꽃 이런 거는 유념을 어떻게 해? 그 꽃이 다 부스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꽃들은 그런 꽃들 나름대로 이제 유념 방법이 또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그 꽃차 클래스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그 맨드라미 꽃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손으로 비비면서 유념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뭐 잎차는 꼭 유념이 필요해요. 유념이 필요하고 근데 꽃차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꽃의 형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유념을 좀 건너뛸 수 있는 꽃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꽃차의 어떤 용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맨드라미를 유념을 하면서 차를 듬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꽃에 우리가 여기 보내드린 것은 이렇게 윗부분만 잘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윗부분만 잘랐고요. 이렇게 자른 그 꽃을 이게 참 꽃을 씻는지 안 씻는지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녹차를 저기 만들 때 여러분들 녹차 잎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잎을 이렇게 물에 들어가게 되면 차의 어떤 차로서의 맛을 내지를 못해요. 그 뭐 산화라든지 뭐 그게 우리가 발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로 안 씻는 쪽으로 하는데 그럼 꽃은 어떻게 씻느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 집에서 내가 내 마당에 뭐 맨드라미 꽃을 심어가지고 내가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차 만들기 전날 그 샤워기 호수 있잖아요. 그런 걸로 씻어요. 꽃을 먼저.
먼저 씻으시고 그러고 나서 그 물을 다 먹고 나면 꽃을 따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렇게 따놓은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게 되면 먼저 이 색깔도 다 빠져버리고 맛도 싱거워져요. 싱거워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따기 전에 꽃을 약간 세척을 해서 그 다음에 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지금 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내드린 이 꽃들은 농장에서 지금 유기농으로 재배한 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염려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화훼단지에 가서 곱게 있는 그 꽃하고 여기 농장에서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보내준 꽃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왜? 약간 꽃벌레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벌레 때문에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놀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되게 망설였어요. 이 맨드라미 꽃을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막 이렇게 망설였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그 유기농은 약을 안 치잖아요. 지금 꽃차용 꽃을 재배하는 농장에서는 100% 다 유기농이에요. 유기농이 아니면 꽃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약을 쳐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간에 예전에는 뭐 그 녹차밭에도 뭐 그 약을 치고 했다 뭐 이런 게 뭐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기농 꽃이라고 재배를 한다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이제 지금은 웬만한 꽃 농장이 그렇게 이렇게 판매하는 식용꽃 판매하는 농장이 검색에 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인하셔서 이제 꽃을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벌레 같은 경우는 그 씻지를 못했다 이러면 일단 이제 약간의 그 햇볕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잠시 1시간 정도 이렇게 내놓으면 이렇게 벌레가 다 기어 나가 버려요. 그리고 약간 이물질 있는 것들은 저는 이 키친타올 요런 거에다가 물을 좀 적셔가지고 좀 닦아내는 식으로. 근데 난 정말 어떤 분은 저 수업하다가 이게 너무 그래서 벌레에 놀래가지고 수업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하시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게 정말 저게 하면 물도 이렇게 받아놓은 물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물, 이렇게 싱크대에 물 틀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살푼살푼 흔들어서 하고, 이게 막 쌓아놓지 마시고요. 채반에 이렇게 펼쳐서 물을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꽃을 다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이제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번에 손으로 잘게 길이로 찢어서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찢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찢기 좋아요. 찢는 것도 재밌어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가 꽃은 예뻐서 보라고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 꽃 하시는 분들은 막 꽃도 찢기도 하고 뭐 짓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또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꺾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꽃차 수업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다 우리 먹거리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또 이 농장에서도 먹거리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먹거리로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잘게 찢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찢어서 우리가 덕금을 할 때 온도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잘게 찢을수록 좋겠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잘게 찢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이제 시간상 사실 우리가 꽃차 수업을 하게 되면 꽃차를 하나 완성하는데 3시간에서 4시간 걸려요.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할애받은 시간이 우리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손질할 것들은 좀 손질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받으신 꽃 제가 어제 문자 다 받으셨나 모르겠네요. 꽃을 이제 일단 사전 준비 작업을 해 놓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차를 하고, 또 차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를 우렸을 때도 우리고 난 다음에 모양이 미우면 또 그게 차 맛이 쑥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요런 우리 다관에다가 우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모양이 자그만하고 얌전하고 이러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차 만드실 때 이 모양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크게 하는 것보다 잘게 찢어주세요. 뭐 내가 시간이 없고 귀찮으면 그냥 이대로 해갖고 말려서 끓여 먹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찢어서 이제 준비를 하셔요. 자,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과정이냐면, 자, 아까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살청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청이라는 것은 이제 덮어내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덕금차 같은 경우는 덮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쪄서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은 찌는 과정을 또 살청이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덮을 때는 온도를 좀 이제 올려가지고 일단은 팬을 약간 그 예열을 좀 하셔야 돼요. 예열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게 처음부터 얘가 그 들어가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듣게 되면 뭐예요? 꽃을 말리게 되잖아요. 말리면서 덮는 거잖아요. 그럼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온도를 이렇게 팬을 달궈 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덮음을 재빠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차를 덮을 때는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내가 뭐 그 온도에 따라서 우리 꽃차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색깔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뭐냐면, 나는 꽃 색깔을 너무 예뻐서 예쁜 꽃 색깔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조금 낮은 온도를 택하시고요. 나는 막 차가 구수하고 막 이러면 난 좋아. 난 색깔이 상관없어. 이러면 좀 고온으로 또 덮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꽃차를 많이 아시게 되면 이제 정말 예쁜 꽃들은 낮은 온도에서부터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서 수분을 빼가면서 그렇게 꽃을 만들기도 하고 굉장히 공이 많이 가는 게 사실 이 꽃차예요. 그래서 이제 온도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의 약간의 그런 어떤 인지가 좀 있으시면 차 만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팬을 이제 올려놨어요. 팬을 올려놨는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어제 전기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뭐 가스바나에다가 웍 같은 거 쓰셔도 된다고 했죠.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전기팬은 꽃차를 내가 계속 만들고 싶다면 항상 그 꽃차만 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음식하고 여기다 또 꽃차 막 덮고 이러면, 꽃은 차라는 것은 수렴성이 강해가지고 냄새, 뭐 수분, 향기 엄청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덮금 팬에 있던 그 반찬 냄새 싹 다 빨아들여요. 그럼 나중에 꽃차 우리면 어때요? 맨드라미 꽃에서 반찬 냄새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용은 따로 이렇게 쓰시면 좋고요. 요즘은 이제 꽃차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식의 팬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구해서 차를 만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웍을 쓰실 경우에는 이제 밑에 우리가 가스바나, 일회용 가스바나 있죠.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불은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온할 때는 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온할 때는 이제 중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되고요. 웍이 두껍든 얇든 그 관계, 그거 잘 파악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는 그 전기팬은 좋은 게 뭐냐면, 온도가 어느 정도 내가 설정한 온도에 가게 되면 이제 램프가 꺼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내가 설정한 온도가 충족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차를 덮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지금 한 팬 정도 덮을 분량을 제가 이제 집에서 작업을 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요거를 이제 지금 뜨거워요. 뜨거운데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넣어서 덮어내도록 할게요. 자, 이 꽃을 덮을 때는 아까 제가 팬 온도를 조금 적게 꽃을 덮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이렇게 덮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 온도, 이게 팬이 원칙으로 한 옛날 전통 방식의 덮금속 같은 경우는 솥이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밑에가. 그래서 상관없는데 얘는 편편하기 때문에 온도가 골고루 가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세어버리면 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꽃이 온도에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온도가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꽃 하나를 딱 넣어서 온도를 조정을 해보세요. 아, 고온으로 좀 갔는데도 괜찮다 그러면 고온으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모든 차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맛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덮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과정이 거의가 3시간이에요. 3시간인데 오늘 이게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반밖에 완성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고 이렇게 계속 덮어주세요. 처음에는 좀 많이 덮으셔야 돼요,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많이 덮으시는데 이렇게 덮으실 때 뜨거워서 저기 하시는 분들은 그 장갑 있잖아요. 그 무슨 장갑이에요? 면장갑을 딱 끼시고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제 뭐 늘 일을 하던 거라 지금 별 그렇게 뭐 뜨거운 것을 느끼질 않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맨손으로 꽃은 맨손으로 다루시는 게 좋아요. 우리 그 입차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그 장갑을 끼고 그 입차는 온도가 꽃보다는 더 뜨겁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덮다 보면 여기서 수분이 막 올라와요. 수분도 올라오고 이게 꽃이 익어가는 향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덮으면 되겠다 그거를 여러분 감지를 어떻게 하냐면 수분이 많이 죽어갖고 홍냥홍냥 할 때 이게 표현이 맞나 모르겠다. 뭐 하여튼 굉장히 좀 그럴 때까지 덮어주시면 돼요. 자, 처음에 덮는 것을 잘 덮어주셔야 차 맛이 여기서 좌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덮으실 때 아주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덮어주셔요. 나중에는 이제 뭐 유념하고 나서 덮음과 식힘이 반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이렇게 조금 건조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는 잘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에 할 때 막 잘못해가 태워버리면 차가 나중에 이제 탄 향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맨드라미는 지금 오늘 이 꽃은 굉장히 색깔이 예쁜 꽃이에요. 근데 어떤 맨드라미는 보면 이거보다 더 진한 다홍색이라고 하나요? 그런 색깔의 맨드라미도 있는데 이제 그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수색도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종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맨드라미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다 맛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뜨거워요. 좀 뜨거운데 자, 우리가 꽃차를 이렇게 덮는 것은 여러분들 그 안에 수술이 꽃술이 있고 꽃잎이 5장이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꽃이 있죠? 매화꽃, 그 다음에 벚꽃, 뭐 이런 그런 꽃들은 이렇게 덮으시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덮는 꽃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구하기 쉬운 이제 5월 되면 피는 아카시아 꽃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다 덮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덮는 거구나. 꽃을 어떻게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막 바스러지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아카시아 꽃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서 막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막 날려요. 이제 이게 수분이 빠질수록 가루가 많이 날리겠죠. 그럼 나중에 채반으로 그것은 다 쳐줄 거예요. 다 쳐서 이제 위에 깨끗한 것만 싹 이제 추려가지고 이제 병에 담는 거죠. 그리고 차를 우릴 때 찬물이 위에 뭐 부유물이 뜨고 이러면 이제 마시기가 좀 거북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실 때 그런 거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차를 덮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그냥 보고만 계신가요? 어떠세요? 다들 조용하시네. 자, 차를 덮고 계신가요? 지금 아직 찍고 있는 거구나. 지금 뭐 손질을 아직 다 안 해놓으셔가지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꽃을 보낼 때 저기를 안 했어요. 레시피를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분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를 뽑으면 그 레시피 종이가 다 젖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깜빡을 했는데 그 레시피를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을 나중에 다 해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그 꽃차를 한번 더 완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는 차가 이렇게 정말로
힘이 다 빠졌어요. 이렇게 지금 꽃이 힘이 다 빠져서 이제 이런 정도가 되면 이제 한번 이제 식혀주는 거예요. 식혀주면서 어때요? 아까 제가 그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옆으로 제가 옮겨 놓고 자, 여기 채반으로. 안녕하세요. 그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꽃에 막 뭐 가루 같은 거 묻어 있는데 물로 씻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물론 씻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정이나 좀 거북하다 생각하시면 물로 씻으세요. 씻으시고 그 키친타올에다가 물 적셔서 닦아내셔도 되고요. 이게 유기농 꽃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농장에서 워낙 대량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일일이 다 손이 안 가서 저희가 많이 추려내고 했는데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손질을 하시고 물에다 조금 씻어내셔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이제 꽃이 거의 양이 좀 많이 줄은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식혀줄 거예요. 계속 너무 얘가 지금 뜨겁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식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 하고 나면 팬에 여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식도록 이렇게 펼쳐 놓고요. 식도록 펼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팬에 보시면, 이제 여기 잔여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팬에. 그러면 얘들을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여기서 차를 덮게 되면 나중에 얘들이 다 타가지고 차 맛을 얘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조금 정리를 싹 해서 깨끗하게, 팬은 항상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씨앗이 막 나와가지고 여기 막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씨도 한번 이렇게 덮기 전에 한번 채반으로 쳐가지고 씨를 한번 쭉 추려내 보세요. 그래서 뭐 꽃밭에 심든 뭐 포트에 심든 해서 여러분들 맨드라미도 한번 키워 보시고요. 자, 요거 요렇게 정리를 싹 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식혀서 이렇게 식혀서 이제 이게 유념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꼭꼭 막 비비는 게 아니라 살분살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또 뭐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배보자기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굴리셔도 돼요.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문지르셔도 돼요. 이런 데다 막 문지르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꽃은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이렇게 조금 공을 굴린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굴려주세요. 굴려주시고 또 여기 또 조금씩 굴려주시고 다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나중에 제가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세요 하면은 아무도 질문을 안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꼭 내가 물어볼 게 있으면 그렇게 질문을 메모해 주셨다가 하세요. 자, 이렇게 굴려주면 뭉치죠, 그죠? 뭉쳐지면 다시 여기 풀어서 이렇게 놓으시고요. 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의 느낌은 뭐 어떠냐면 약간 미지근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뭐 솜털 같기도 하고 굉장히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이제 유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념은 그럼 과연 몇 번을 할까? 보통 우리가 녹차를 유념을 할 때 3번 정도 해요. 이제 3번 정도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팬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되겠죠? 수분이 다 빠지니까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문질러 버리면 어때요? 부셔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정도 이렇게, 그러면 꽃 같은 경우는 어떤 꽃은 한 5번까지도 하기는 하는데 우리 맨드라미는 뭐 한 3번 정도만 하셔도 적당히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너무 세게 하면
그 약간의 풀비린내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게 하지 마시고 손에 힘을 좀 빼시고 동글동글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화면에 비치시는 분들은 보니까 지금 손질하시는 거에 지금 신경을 쓰셔갖고 그러신데 저거를 좀 미리 좀 해 놓으시라고 할 걸 그랬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다 식었어요. 얘가 식었어요. 그러면 다시 팬을 온도를 올려가지고 또 얘가 이제 좀 뜨거워지면 다시 이제 덮어낼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여기 방송하는 스튜디오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가 막 찌꺼기가 막 남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탈탈 털어서 다 없애야 돼요. 근데 여기 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잠깐 이런 불편한 점들이 좀 있기는 하네요. 자, 이래서 두 번째 느낌이면 이렇게 손에 닿는 느낌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 똑같이 아까처럼 또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차 만들기 순서에 보면 이제 3번, 저기 지금 숫자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6번까지 이제 씻고 나면 손으로 조물조물 주물러서 유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으로 잘 넘어왔어요. 제가 이제 한 페이지 넘길게요. 자, 그래서 다시 예열한 팬에 맨드라미가 넣고 또 다시 덮음과 식힘을 반복하면서 이제 수분 함량을 이제 줄여주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하면 이제 근데 왜 식힙니까? 굉장히 이게 뜨거운 온도에서 계속 뜯으면 빨리 마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뜨거운 상태에서 식힘을 주게 되면 어때요? 계속 이렇게 뜨거운 상태로 덮게 되면 겉은 타고 속은 수분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한번 식혀주면 속에 있는 수분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밀고 나오기 때문에 바깥에는 거의 말랐잖아요. 그러면 다시 바깥이 촉촉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빨리 수분을 말릴 수가 있다. 건조가 빨리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면 수업할 때는 이 작업을 전부 같이 하면서 느낌도 같이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빠른데 지금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지금 저하고 이제 질감이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것은 따로 또 다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색깔이 굉장히 이게 맨드라미는 색깔이 예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짙어지는 거죠. 수분이 빠지면 이제 더 짙어지겠죠. 자, 그리고 느낌도 좋아요, 지금. 근데 꽃차 만드는 것은 거의가 이런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이고, 이게 굉장히 이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 쉽게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차를 만들어 놓으면 손맛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집집마다 그 손맛이 다 다르잖아요. 차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차를 우려서 맛을 보게 되면 다 맛이 달라요. 자, 그것은 이제 이런 온도라든지 본인의 정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손맛의 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어떤 차를 맛있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또 선물도 하고 지금 이제 굉장히 블렌딩도 잘해갖고 상품으로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식혀줄게요. 자, 이게 계속 맨드라미를 너무 이렇게 지속적으로 듣게 되면 그 속이 좀 검게 변하는 수가 있어요. 지금 약간 이제 속이 계속 검게 변해가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변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변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식혀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여기 잔여 물질들을 또 제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펜을 또 일단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고요. 얘들은 또 이제 아까처럼 자, 이렇게 좀 식혀가지고 또 유념을 한번 해줄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것은 없죠, 그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이렇게 그 유념을 3번만 하는 걸로 일단 했어요. 자, 유념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좀 펼쳐 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아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입차를 만들어 보시면 입차도 굉장히 맛있고 재밌어요. 이렇게 유념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그리고 항상 맨드라미는 이렇게 잔털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항상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하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그 하고 나시면 이제 지금 이제 느낌이 우리가 이제 좀 빨리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막 부채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서 식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커피 같은 것도 로스팅 해갖고 빨리 냉각을 시키면 커피가 맛있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식히는 것도 굉장히 빨리 식혀주면 차 맛이 또 맛있어요. 그래서 모든 꽃들을 저희도 이제 이걸 하면서 꽃 전용 그 이 뭐죠 부채 같은 것도 막 만들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조금 빨리 식혀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자 보세요, 여기 이 꽃하고 지금 이제 느낌이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해를 잘 하시면 더 쉽게 꽃차를 만들어질 것 같은데, 아주 같이 만져보지를 못하니까 느낌을 몰라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자, 다시 이제 세 번째 유념 들어갑니다. 우리가 홍차를 덮게 되면, 홍차 같은 경우는 향으로 우리가 덕금을 할 때, 유념을 할 때 향으로 그 느낌을 이렇게 감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오늘 같은 맨드라미도 유념을 하게 되면 이 향이 약간씩 달라져요. 그래서 유념을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유념을 꼭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이거 하실 때 좀 이렇게 비염이 있으시거나 좀 그러신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차를 덮으시면 좋아요. 저 지금 목이 벌써 간질간질 하거든요. 여기 가루가 지금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이게 가루를 털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느낌에 바슬바슬해요. 지금 바슬바슬 많이 바슬거려요. 그래서 맨드라미는 비교적 시간적으로 차를 만들 때 굉장히 좀 단축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좀 대량으로 차를 만들 때는 팬을 2개를 놓고 저희는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이제 식을 때 이쪽 한쪽은 덮고 또 이쪽 덮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시간이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2번 유념을 했어요. 2번 유념을 했고요. 자, 지금 뜨거워요, 지금. 자, 3번째 유념하고 나서,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 이제 살청할 때 조금 긴 시간 해줬고,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자, 조금 식혀주시고요. 자, 우리 이거 꽃 유념할 때도 어떤 꽃은 뜨거울 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또 식혀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꽃들은 거의 보면 식혀서 해요. 잎들은 여름 잎, 뭐 가을 잎 이런 것들은 뜨거울 때 유념을 하는데,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식고 나면, 식는 것은 사실 뭐 잠깐이면 식으니까 또 다시 한번 굴리면서 유념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굴리면서 아까보다는 힘을 좀 더 주셔야 돼요. 처음에는 제가 아까 그랬죠. 약간 풀비린내 같은 게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손에 힘을 빼고 유념을 하라 그랬고요. 이제 2번째는 조금 더 주고 3번째는 좀 강하게 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3번째 할 때는 좀 세게 비틀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3번째 하게 되면 속에 있는 정말 진한 그 즙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밀고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내고 다시 덮어서 익혀주는 거죠. 그래서 차 맛을 더 좋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시간을 많이 안 받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서 그런 이제 해수증을 조금 풀어드리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서 또 다시 덮을게요.
자, 아까 저기 가스레인지, 가스버너 쓰시는 분들은 약간 온도를 3칸 다 쓰지 마시고 중간 정도 놓고 쓰세요. 그리고 약간 그 팬의 웍을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웍에 이렇게 계속 온도가 올라 있으면 타는 수가 있거든요. 얘는 전기팬은 꺼졌다 켜졌다 이러면서 지가 스스로 식었다가 다시 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웍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식혀줄게요.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걸 완전 완벽하게 해서 또 같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빨리. 자,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는 유념하지 않고 3번 유념하고 나면 이제 유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제 펼쳐서 조금 식고 나면 다시 덮고 또 이렇게 하고. 자, 색깔이 지금 많이 달라졌죠? 여기하고 그죠?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차 만들기에 수분 제거되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는 고온에서 덮어서 그 맛내기 작업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의 기본인데 뭐냐면 이제 수분이 어느 정도 제거되고 나면 이제 나는 이 꽃차를 좀 구수하게 마시고 싶다 하면 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덮어주시면 되고요. 아, 나는 그냥 꽃향기를 좀 많이 느끼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약한 열에서 조금만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9번의 팬의 가장 낮은 온도에서 향가두기 작업 후 소독한 용기에 담는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 일단 이제 팬을 다 식히고 나서 여기다가 꽃을 만든 꽃차를 놓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고 우리가 이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 뜸 들인다는 거 아시죠? 그죠? 뜸 들인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나물 우리가 볶아 보셨죠? 나물 볶을 때 마지막에 뭐 어떻게 해요? 참기름 한 방울 탁 해서 싹 해가지고 뚜껑 덮어서 잠시 뜸을 들이잖아요. 그럼 맛있죠, 나물이.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저희는 이거를 한 30분에서 1시간 향 가두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속에 있는 향들이 서로 어우러지고 또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꽃을 가지고 블렌딩을 해서 할 경우에는 약성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좋은 차가 탄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소독한 밀폐 용기 해서 바로 차를 먹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보통 차들은 한 계절을 숙성을 시켜요. 녹차도 덮으면 어땠죠? 좀 이렇게 기간을 두고 숙성을 좀 시킨 다음에 차를 우려서 마시죠. 꽃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네, 숙성을 시킨 다음에 차를 마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여기 완성까지 다 가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사실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 궁금증을 이렇게 해소를 하면 그게 더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좀 덕이 될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은 그냥 무엇이든 괜찮으니까 한번 물어보도록 하세요. 질문을 해보세요. 네, 저기 제가 글이 잘 안 보여. 저기 저기 뭐죠? 음소거를 제거를 해야 될까요? 음소거 해제를 해야지 말이 들릴 것 같은데요. 네, 1차 하는데 네. 보통 몇 분 정도를 예상하고 덮으면 돼요?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펜을 쓴다고 했을 때는 펜마다 온도가 같은 다이얼 번호라도 다 틀려요. 그래서 그래요? 내 손의 느낌으로 하는데 네. 일단은 숨이 다 죽을 때까지 하세요. 숨이 다 죽어서 이렇게 눌렀을 때 폭신폭신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곳은 꽃마다 다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맨드라미 꽃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숨을 아주 많이 죽여버리세요.
근데 많이 중요한 반 정도 네, 중요한 것은 숨을 너무 죽인다고 해서 태우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네. 잘 관찰하시면서 하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낮은 온도에서 하시게 되면 아까 제가 그랬죠. 약간 나중에 차 우릴 때 네. 그 비린내, 풀비린내 같은 게 난다고, 풋내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온도 잘 감지를 하시면서 아주 숨이 완전 죽을 때까지.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 화면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5분밖에 안 계시고, 그 나머지는 이제 안 보여주시네요. 그 지금 어떻게 작업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그러네요. 지금 저기 지금 질문하신 분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그 네모난 전기펜을 쓰시는 건가요? 네, 이거밖에 네. 없어요. 네,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면이 넓기 때문에 차덮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찢는 작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또 다른 그 하시면서 궁금증 있으시면 뭐든지 질문을 하세요. 네, 저기 탔다고 얘기하시는데 탔다는 기준을 어떻게 보죠? 제가 이거 지금 겪어보니까 이게 여기 줄기라고 해야 되나요? 꽃의 네. 줄기? 이 부분은 새까맣게 변하는데 이게 맞는 거기는 건가요? 원래 새카맣게 변해요. 거기는 원래 새카맣게 변하고 이게 그 냄새로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탄 것은 그 뭐죠? 갈색으로 약간 이렇게 나오죠, 색깔이. 그래서 그걸로 그 속이 검다고 해서 그게 탄 것은 아니에요. 그 나중에 차를 우리게 되면 그 나중에 이제 남는 것은 전부 그 검은 개들만 남아요. 네. 또 다른 분 다 잘 되시나요? 꽃 손질하기가 바쁘시죠? 미리 못 해놔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그냥 계속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기 차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그 팁을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수색이라는 것은 그 탕색, 그 뭐죠? 우리 그 차 색깔을 말을 하는데, 꽃차의 매력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도라지 꽃차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보라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황화 코스모스 지금 많이 피고 있어요. 그 코스모스인데 그 환타색 코스모스 있잖아요. 그걸 황화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 코스모스는 굉장히 또 환타 색깔처럼 굉장히 또 색이 예쁘죠. 이렇게 꽃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자기의 색을 이렇게 이제 탕으로 내놓는데요.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맨드라미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또 종류에 따라서 빨간 맨드라미는 좀 더 짙은 색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데, 나는 정말 색깔을 예쁘게 하고 싶다 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온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온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꽃을 만져보니까, 사실 제가 오늘 꽃차를 여러분들 뭐 다른 데서 또 해보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요 맨드라미를 망설였던 게, 사실은 꽃향이라고 이렇게, 꽃 향기 좋다. 이거는 아니잖아, 맨드라미가. 보기에 좋고 한데. 그래서 이게 이제 향기를 여러분들 못 느끼시는데, 어떤 꽃들은 이렇게 팬에 딱 들어가면서 그냥 생물일 때 하고 팬에 들어갔을 때 하고 향이 또 다른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꽃차 수업을 하면서 클래스 중에 이 만드는 과정 중에 굉장히 힐링을 하거든요. 그 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향기 테라피 같은 거. 그래서 꽃차를 그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듬고 손질하고 덮어내고 하는 그 과정 중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향기들, 그런 향기들로 굉장히 또 테라피가 되니까 아주 뭐 다방면으로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맨드라미가 그렇게 뭐 꽃향기로 뭐 좋다 이게 아니어서 굉장히 아쉽고 그렇기는 했는데, 뭐 이 계절에 딱 맞는 꽃이니까 이걸 택했고, 또 여러분들이 덕금하기에도 굉장히 이제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근데 저기 지금 최지윤님 그 장갑 끼셨어요? 비닐 장갑? 비닐이 거기 닿으면 그 녹아서 꽃에 달라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뜨거운 온도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꼭 끼셔야 되면 그거 하지 마시고
그 나무 저기 뭐죠 주걱 있죠. 나무 주걱을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하시면 그러면 좋겠죠.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뒤적거리면서 하시면 훨씬 좋죠. 비닐 장갑은 조금 이제 안전성에서 좀 위험하니까. 또 다른 분은 이제 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제가 어떻게 저기를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지금 제 펜이 자, 우리가 맨드라미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맨드라미 꽃, 물론 이제 저는 이 꽃차를 하기 전에 꽃 음식을 하던 강사였어요. 그래서 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만들어내고 개발을 했는데, 이 맨드라미도 다양하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맨드라미 잎으로 그 점도 붙이고요. 맨드라미 그 물 우려가지고 양파 피클을 해서 양파가 그 피클이 아주 색깔이 곱게 나와요. 그 먹기도 좋죠. 그 다음에 꽃을 가지고 찹쌀풀을 입혀서 그 뭐죠 부각 여러분들은 부각 세대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옛날에 어릴 때 부각이라는 것을 참 많이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왜 기름에다가 그 찹쌀풀 기름에 들어가면 뭐죠 이렇게 부풀어 나죠, 그죠? 제가 목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꽃 부각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꽃물 이렇게 저희는 꽃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용색소 여러분들 이제 뭐 꽃차 그 떡 하시는 분들도 식용색소 이렇게 많이 쓰시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그게 썩 좋은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꽃차에서 물을 우려서 이렇게 이제 주먹밥 할 때도 여러 가지 물을 이렇게 해서 하면 또 한 맛이 더 나죠. 이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우리나라 옛날 잡채 그 했던 그 소스로 저는 이제 저 무화과를 좀 얼렸다가 얼린 상태에서 튀겨가지고 저렇게 소스로 끼얹어 봤는데 저것도 굉장히 상큼하고 좋고요. 여러분들 이 꽃을 느낌이 좀 약간 질길 것 같죠? 이게 전을 붙여 놓으면 이렇게 상당히 쫀득쫀득하고 식감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꽃전도 하고 요즘 뭐 저 떡 하시는 분들 꽃 위에 얹어서 떡 많이 하죠. 저렇게 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이제 차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기 차를 다 만드시면, 지금 김이 되게 많이 나는 최지윤 씨. 예, 지금 한번 식혀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뜨거워서 만지기가 좀 그렇죠. 한번 그 채반에다가 옮겨서 한번 조금 식혀줘 보세요. 예. 예. 지금 김이 많이 나는데, 채반으로, 네, 그렇게 옮기셔가지고, 그, 부채나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있으면 살살살살 붙여서, 그렇게 해서 김을 좀 빼주시면, 왜냐면 계속 그렇게 저기 하면 색깔이 조금 검게 변하는 수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네. 저기 박수연님. 네. 박수연님 조금만 온도 지금 중간 하셨나요? 약불이에요. 약불이에요. 조금만 올리세요. 조금만 더 올리세요. 조금만 더 올리셔갖고 조금 더 끄시다가 좀 식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최지윤님 그렇게 식히시면서 한번 저기를 하세요. 비벼보세요. 지금 뜨겁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너무 세게 잡지 마시고 살푼 잡으시고 살살 공을 굴린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셔서 이제 옆에 두시고 풀어주시고 또 이제 한 움큼 잡으시고 네.
그게 지금 첫 번째죠. 첫 번째 유념이죠. 조금 가볍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지금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다 펜에 넣고 또 다시 같이 유념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는데 어떻게 오늘 좀 약간 사인이 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지금 다듬으시는 분도 계시고 덮으시는 분도 계시고 막 이런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또 좀 참고해서 그 뭐죠? 저분 이름이 한자밖에 안 나왔어. 예. 한정. 예. 네. 네. 지금 유념하시는 건가요? 네? 유념하시는 거죠? 예. 네. 조금 많이 쥐고 가볍게, 많이 쥐고. 처음에는 많이 쥐고 가볍게. 처음에 너무 조금 해갖고 막 비벼버리면 나중에 풀비린내가 좀 심하게 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쥐고 가볍게 하세요. 손하영님? 지금 펜에 넣으신 건가요? 손희망님? 아까부터 했는데 네. 꽃이 작아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꽃이 작아지지를 않아요? 작아졌는데 약간 처음에 크게 자르려나? 너무 크게 하셨구나. 너무 오랫동안 계속 그렇게 이제 하시지 마시고 조금 식혀주세요. 그래서 식히면서 한번 비벼보세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구들을 쓰시는 거 보니까 지금 정말 전부 초보,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아, 지금. 맞죠? 그러구나. 최지윤님 지금 두 번째 덮으시는 거죠? 네,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이죠? 네. 아까보다는 조금 짧게 덮으세요. 그러고 나서 네. 비비시면 돼요. 시간이 다 돼가네. 자, 이렇게 덮어보시니까 대충 느낌으로 아실 수 있겠죠? 이거를 같이 완성을 해야 참 좋은데 지금 속도가 다 달라가지고 저기 꽃 다듬으시는 분은 아직도 다듬고 계시네. 2차 때도 온도가 같은 거죠? 네, 2차 때도 같은 온도로 하세요. 식힘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차갑게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유념을 할 때는 약간 미지근한 정도에서 유념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완전히 차갑게 식힌 다음에 다시 덮음하는 거죠. 최지윤님은 꽃 물에다가 많이 담그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 김이 많이 나는구나. 물에 씻었거든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꽃을 이렇게 물에다 씻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증발될 때까지 뒀다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꽃이 뽀송뽀송해지면 그 다음부터 작업을 하시는 게 작업하기가 좋아요. 매니저님 물 좀 끓여서. 자, 여러분들
차를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제 덮었다 식혔다 제가 아까 3번 유념하라고 그랬잖아요. 3번 하고 그러고 나서는 덮었다 식혔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수분이 이제 날아갈 거예요. 그러면 가실가실해져요. 손에 닿는 느낌이 가실가실해지면 나중에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지금 이제 요거는 거의가 지금 한 60%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요. 제가 이제 시간상 저기 해서 미리 꽃을 이렇게 요걸 이렇게 해도 돼.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꽃을 우림을 할 때는 항상 뜨거운 물을 쓰셔야 돼요. 항상 뜨거운 물을 쓰셔야 그 꽃이 그 수색이 좋고 잘 우러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한 2분에서 3분 이런 정도로 우리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순서를 했어요. 잘 숙성된 맨드라미 꽃차를 다관에다가 넣는 거죠. 이렇게 다관에다가. 이런 다관은 여러분들 지금 다 초보시니까 인터넷 검색하시면 유리다관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뭐 3,000원서부터 해서 비싼 것은 뭐 몇만 원짜리까지도 있는데 거의가 뭐 몇천 원짜리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자, 요런 거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잔도 이거 하나 2,000원씩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요 잔 준비하시고요. 뭐 기본적으로 뭐 수구도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수구도.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수구까지 그다음에 걸름망 정도 이렇게 해서 찌꺼기 같은 거 걸러줄 수 있는 거 이런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물을 좀 주시겠어요? 여기다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다가. 자, 그래서 뜨거운 물을 부으면 자, 맨드라미 꽃차는 어떻게 색이 우러날까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맛있는 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좀 온도를 과하게 좀 잡으셔갖고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덕금을 마지막 과정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꽃에다가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좀 이렇게 두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뭐죠? 차색이 점점 우러나오죠. 분홍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를 우리기 전에 한번 그 로스팅을 하기도 해요. 로스팅 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색이 많이 나오는 꽃차들은 그냥 이렇게 해서 차를 우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이 보통 2분에서 3분을 우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필요한 도구가 뭐냐면 모래시계가 또 필요해요. 근데 모래시계까지 뭐 굳이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러나면 이제 이것을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그거 하시다가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 따로 제가 그 레시피는 그 문자로 제가 여기 매니저님한테 부탁을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꽃차 클래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웠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